오늘도 평화로운 야생월드의 아침입니다. 이곳은 매우 험한 산이지만 그런 만큼 용기 있는 주민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들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며 마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강인한 그들도 이 평화로운 마을에 침략자가 찾아오고 있는 걸 아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침략자는 빠르고 민첩하며 모든 것을 부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슬라임입니다. 자신을 로퍼라고 지칭하는 이 슬라임이 왜 마을에 쳐들어온 걸까요? 시간을 되감아 그의 행적을 알아봅시다. 이 비교적 특이한 형태를 지닌 슬라임 로퍼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동굴에 광질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계속 화살만 얍삽이로 쏴대는 스켈레톤, 갑자기 뒤에서 떨어지는 크리퍼,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하는 워든까지 만날 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슬라임은 광질을 하지 않고 철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납치될 위험에 빠졌군요. 이 로퍼란 생명체는 귀여운 외형에 비해 상당히 효율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노동력은 최대한 아끼면서 남의 노동력은 평생 사용하는 것이 이 녀석의 대표적인 생존 전략이죠. 납치할 주민을 찾고 있는 로퍼를 향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절한 이웃 주민이 다가갑니다. 먹잇감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었군요. 주민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슬라임은 보트라는 독특한 사냥도구를 사용합니다. 야생 주민은 이 물체를 타면 본능적으로 저항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퍼가 먹잇감을 향해 다가갑니다. 예상대로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포획에 성공하는군요. 이제 이 주민은 남은 생의 대부분을 철골렘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죠. 로퍼가 주민을 납치해 가던 도중 그걸 본 용감한 주민 한 명이 주민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아 위협도 되지 않는 그 주먹을 휘두르기도 전에 마찬가지로 보트에 잡혀버립니다. 또 새로운 주민을 찾을 필요가 없어진 로퍼는 기분이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두 개체를 한 번에 확보한 로퍼는 귀가를 서두릅니다. 이동 중에도 그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철 생산 시설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던 중 보트를 타고 있어서일까요? 머릿속에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등대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만약 철골렘이 저 위에서 타오르고 있다면 제법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죠. 우선 주민을 위한 임시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작고 아담한 게 주민들을 위해서 딱이군요. 로퍼가 임시거처에 주민을 초대하기 위한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됨을 느끼고 있던 주민들은 틈이 생기자마자 탈출을 시도합니다. 생존 본능은 언제나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이런, 로퍼가 많이 당황했나 보군요. 보트를 설치했는데도 주민을 놓칩니다. 그래도 결국 무사히 재포획이 이루어지는군요.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로퍼는 다시 한번 주민을 임시거처에 넣어주기 위해 주민을 풀어줍니다. 로퍼의 편하고자 하는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군요. 로퍼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로퍼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이제는 강제적인 수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두 주민은 이 시설에서 평생 함께 지내게 됩니다. 정작 서로를 선택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이제 주민들이 도망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로퍼는 본래의 목적이었던 철 생산 시설 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건축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대가는 숲이 치르게 될 예정이군요. 울창한 숲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납니다. 하지만 로퍼에게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참나무와 자작나무뿐입니다. 적당한 양의 목재를 확보한 로퍼는 건축 예정지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연을 훼손,
아니 건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직 등대를 세우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먼저 지형을 정리해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 줍시다. 화려한 작업은 아니지만 모든 건축은 기초에서 시작되죠.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과정입니다. 기반이 완성되자 로퍼는 가장 먼저 뼈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야생의 건축가는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 뒤 작업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개체는 감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등대 형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크고 우람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유튜브에 사용할 수가 없죠.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갑니다. 흥미롭게도 이 종은 건축을 하던 도중 갑자기 블록 하나를 부수고 다시 설치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아까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건축을 이어나가는군요. 등대 내부에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창문도 뚫어주고 마지막으로 철골렘이 환하게 불타오를 정상부도 완성해줍니다. 이제 등대의 윤곽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내부는 텅 비어있지만 철골렘을 생산하며 그 안을 채울 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레베이터를 이용해 감옥에서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켜줍니다. 이 주민들은 전보다 나은 환경에 불만이 없어 보이는군요. 나중에 자신이 감옥에 보내달라고 애원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이 녀석은 좀비입니다. 주민이라면 미처 환장하면 날뛰는 녀석이죠. 이 녀석을 이렇게 유도하여 주민의 있는 방에 함께 가둬줍니다. 어둡고 좁은 방 안에 좀비와 주민의 환상적인 합창곡이 울려 퍼지는군요. 합창곡에 감동한 철골렘이 등대를 찾아옵니다. 물론 자신이 온 곳이 용암으로 자신을 불태워버리는 등대란 사실은 모른 채 말이죠. 철골렘의 불타는 소리가 합창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평범하지만 철을 생산해내는 등대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로퍼는 생존에 필요한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민들은 늘어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에 적응하게 되었고 철골렘은 자신의 희생으로 시설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일 수도 있지만 자연은 언제나 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때 로퍼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슬라임, 로퍼 관찰일지 첫 번째 기록을 마칩니다. 그럼 추후 새로운 기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